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거절당하고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거예요. 거절과 외로움은 마치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때로는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 빛을 찾아 나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버림받은 마음을 달래고 거절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외로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이며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결코 수치스럽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우리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와 같습니다. 마치 배고픔이나 갈증처럼 사회적 연결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욕구를 알려주는 신호인 거죠. 뇌는 외로움을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부족하다는 위협 신호로 인식하고 이 결핍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듯 외로움을 느끼면 사회적 연결을 통해 이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이해받는다는 느낌, 즉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외로움을 나약한 감정으로 치부하곤 하지만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고대의 인류는 무리지어 생활하며 생존 확률을 높였습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그래서 우리 뇌는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강력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외로움이라는 불쾌한 감정을 통해 다시 무리로 돌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경고등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외로움은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심장병, 고혈압, 심지어 치매의 위험까지 높인다고 해요. 또한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만성 피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느낀다면 이를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솔직하게 질문하고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외면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외로움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이 감정을 극복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상황과 성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친구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듯 스스로에게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외로움을 느낄 때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괜찮아,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곤 해. 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듯 자기 자신에게도 깊은 연민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연민은 결코 자기 합리화나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연민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강하고 회복력 있는 내면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패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친한 친구에게 조언하듯 건설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더 나아가 외로움을 느끼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연결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외로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는 태도 변화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외로움이 현실이 아닌 감정임을 인식하고 이 감정을 포용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외로움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일 뿐 객관적인 현실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왔다가 다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타인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메시지에 답장이 없으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나를 피하는 건가? 하고 지레짐작하며 불안해하곤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가 바쁘거나 메시지를 못 받거나 단순히 답장할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타인은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불필요한 걱정과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개인적인 거절이나 공격으로 해석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거절당할까봐 하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할 수는 없고 모든 시도가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거절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받아들이고 완벽해지려는 욕심을 버리세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거절당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연결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고 거절당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거절은 다음번에 더 나은 연결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사회활동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사회적 연결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깊은 관계만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때로는 느슨한 관계가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교류하며 삶의 다양한 측면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들을 의미합니다.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자원봉사 모임, 스터디 그룹 또는 가벼운 취미 모임의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요리 클래스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느슨한 관계를 맺어보세요.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우리에게 큰 성취감과 소속감을 안겨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고 외로움을 잊게 만듭니다. 또한 야구장이나 콘서트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에너지를 나누고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간접적으로나마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며 고립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모임에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지고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더라도 그저 만남 자체에서 오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와 만나서 수다를 떨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웃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몇 명의 진정한 친구를 두는 것이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외로움 해소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집중력 강화입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고 한 가지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죠.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등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활동에 깊이 몰두하다 보면 외로움과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몰입의 경험은 우리에게 평온함과 만족감을 안겨주며 외로움의 감정을 잠시 잊게 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재충전하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자아를 잃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잠시 잊음으로써 오히려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마음챙김의 mindfulness 연습도 집중력을 강화하고 외로움을 관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연습을 통해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 조절입니다. 소셜 미디어는 언뜻 보면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들의 소식을 접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으며 마치 세상과 단절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해주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소셜미디어가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면서 자신을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오히려 더 큰 외로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행복한 모습과 나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게 만들고 이는 불필요한 경쟁심과 소외감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현실 세계에서의 인간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진정한 소통을 시도해보세요.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멀리하고 그 시간에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거나 취미 활동에 집중하는 거죠. 온라인상의 좋아요나 댓글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보다는 실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깊은 유대감과 소속감을 추구하는 것이 외로움 해소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도움 요청입니다. 혼자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사나 상담가는 외로움과 관련된 사회 불안감을 극복하고 사회성을 기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듣는 것은 외로움의 늪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여러분의 외로움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며 건강한 대처 방식을 습득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당신을 돕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은 외로움을 해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어려울 때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혼자 고립되어 지내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족 형태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경쟁 심화로 인한 관계 단절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외로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비만,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이를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외로움을 약물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약물은 일시적인 진정 효과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약물 의존성이나 부작용을 야기하여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건강한 방법들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이며 마음은 약이 아닌 치유와 연결을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성적인 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외부 활동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껴도 참고만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혼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늑한 나만의 방,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카페, 또는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등이 될 수 있겠죠. 특히 도서관은 외로운 사람에게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조용히 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디어에만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활동적인 취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 요가, 가벼운 조깅, 글쓰기, 그림 그리기, 뜨개질, 악기 연주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하는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이는 결국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과 외로움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를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방법들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버림받은 마음을 달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이 세상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때로는 작은 시도 하나가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따뜻한 빛이 가득 차오르고 진정한 연결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